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랭글, 햇살과 나무꾼 옮김. 출판사 시공주니어. 9. 다가회에 데뷔한 꼬마 숙녀. 토미와 아니카의 엄마는 부인들을 몇 명 불러 다과회를 열기로 했다. 마침 과자를 넉넉하게 구웠으니 토미와 아니카한테도 삐삐를 부르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 테니까 손님들을 귀찮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토미와 아니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장 삐삐네 집으로 달려갔다. 삐삐는 정원에서 낡고 녹슨 물뿌리개로 이제 몇 송이 남지 않은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라 토미는 왜 물을 주느냐고 삐삐한테 물었다. 삐삐가 지겹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거야 네 생각이지. 난 밤새도록 깨어 있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 꽃들에게 물을 주면 얼마나 재밌을까를 생각하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어. 그때 아니카가 다과회에 초대한다는 기쁜 소식을 삐삐에게 말해주었다. 삐삐가 소리쳤다. 다과해? 나를? 삐삐는 어찌나 흥분했던지 장미덤불에 뿌릴 물을 토미에게 뿌리고 말았다. 아, 다과해는 어떨까? 너무 떨려. 내가 예의 바르게 잊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카가 말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삐삐가 말했다. 너무 믿지 마. 노력은 하겠지만 말이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다들 나더러 버릇이 없다고 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바다에서는 그런 건 문제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오늘은 너희가 나 때문에 창피당하지 않게 애써볼게. 좋아! 그렇게 말하고 토미는 아니카와 함께 빗줄기를 뚫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카가 우산 밑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고 소리쳤다. 오늘 오후 3시야. 잊지 마. 3시 정각. 멋쟁이 아가씨가 세테르그렌 씨 집의 계단을 올라갔다. 바로 삐삐 롱스타킹이었다. 삐삐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따았던 머리를 풀었다. 그래서 삐삐의 빨간 머리카락은 사자갈기처럼 늘어져 있었다. 입술은 빨간 크레용을 칠해서 불이 붙은 듯 새빨갰고 눈썹은 검게 그려서 험상궂어 보였다. 손톱에도 크레용을 칠하고 신발에는 커다란 초록빛 장미꽃 장식까지 달았다. 삐삐는 초인종을 누르면서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가장 멋지게 보일 거야. 세테르그렌 씨네 거실에는 세련된 부인들 셋과 토미와 아니카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인 세테르그렌 부인이 앉아 있었다. 탁자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부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토미와 아니카는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별안간 평화롭던 분위기가 깨지고 말았다. 차려! 귀청이 떨어질 듯한 외침소리가 현관 복도에서 울리더니 다음 순간 삐삐롱 스타킹이 문가에 서 있었다. 부인들은 느닷없이 큰 소리가 나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앞으로 가! 다음 구령과 함께 삐삐가 박자에 맞추어 세테르그렌 부인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왔다. 제자리에 삭! 삐삐는 걸음을 멈췄다. 앞으로 나란히! 하나, 둘! 삐삐는 그렇게 외치며 두 손을 내밀어 세테르그렌 부인의 손을 덥석 잡고 힘차게 악수했다. 무릎 꿇어! 삐삐는 째지는 목소리로 외치고는 무릎을 굽혀 우아하게 인사했다. 그런 다음 세테르그렌 부인한테 웃음을 지으며 보통 때의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로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구령을 붙이지 않았다면 아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삐삐는 다른 부인들한테 달려가 볼에 뽀뽀를 하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나 매력적이시군요.
삐삐는 언젠가 멋진 신사가 어떤 아가씨한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삐삐는 가장 좋은 의자에 털썩 앉았다. 세테르그램 부인은 아이들을 2층의 토미와 아니카 방에서 놀게 할 작정이었지만 삐삐는 의자에 앉아 여유 있게 무릎을 탁탁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커피 탁자를 보면서 말했다. 우와, 맛있는 게 참 많네요. 파티는 언제 시작하죠? 그때 가정부 엘라가 커피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세테르그램 부인이 말했다. 커피들 드세요. 내가 1등. 삐삐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단 2걸음 만에 탁자 앞까지 갔다. 그러고는 접시에 과자를 수북하게 담고 각설탕을 5개나 찻잔에 넣고 크림 주전자에 크림을 반이나 자기 잔에 붓더니 먹을 것을 들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직 다른 부인들은 탁자 근처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삐삐는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과자 접시를 발끝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신이 나서 과자를 커피에 적셔 한 입에 넣었다. 입에 과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었는지 아무리 애를 써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삐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접시에 있던 과자를 몽땅 먹어치웠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탬버린을 두드리듯 접시를 탁탁 두드리며 과자가 남았는지 보려고 탁자로 갔다. 부인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삐삐를 쳐다보았지만 삐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삐삐는 제잘대면서 탁자 주위를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서 과자를 집어먹었다. 삐삐가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다과회에는 처음 와봤어요. 탁자에는 크림을 얹은 커다란 케이크가 있었는데 케이크 한복판에 빨간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삐삐는 뒷짐을 지고 케이크를 들여다보다가 느닷없이 허리를 숙여 사탕을 덥석 물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무는 바람에 얼굴이 크림 범벅이 되어버렸다. 삐삐는 깔깔댔다. 신난다. 이제 눈 가리고 술래잡기를 할 수 있겠다. 진짜 술래가 있잖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더니 혀를 쭉 내밀어 크림을 핥았다. 삐삐가 말했다. 이건 정말로 끔찍한 사고야. 케이크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당장 먹어치우는 게 좋겠어. 그러고는 빵칼로 케이크를 덜어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케이크를 싹 해치워버렸다. 삐삐는 만족스럽게 배를 두드렸다. 세테르그램 부인은 부엌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다른 부인들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삐삐를 노려보았다. 부인들도 속으로는 케이크를 먹고 싶었던 모양이다. 삐삐는 부인들이 실망한 기색을 보이자 기운을 돋워주기로 했다. 삐삐가 위로하듯이 말했다. 그렇게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죠.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다과회에선 재밌게 노는 게 최고예요. 그러고는 사탕 그릇을 들고 그 안에 든 각설탕을 모조리 마루에 쏟고 말았다. 삐삐가 소리쳤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 난 가루 설탕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야. 그러고 나서 다른 설탕 그릇에서 숟가락을 꺼내더니 가루 설탕을 마루에 뿌리기 시작했다. 삐삐가 말했다. 이게 뿌리는 설탕인 줄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건 틀림없이 옳은 일이라고요. 아무도 설탕을 안 뿌리면 가루 설탕이란 게 왜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고는 부인들에게 물었다. 설탕이 뿌려진 바닥을 걸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물론 맨발이면 훨씬 더 재밌죠. 삐삐는 신발과 긴 양말을 벗으면서 덧붙였다. 아줌마들도 해보세요. 이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때 세테르그램 부인이 들어왔다. 세테르그램 부인은 바닥이 온통 설탕 투성이인 것을 보고는 삐삐의 팔을 붙잡아 토미와 아니카가 앉아있는 소파로 데려갔다. 그러고 나서 부인들에게 커피를 더 마시라고 했다.
세테르그램 부인은 크림 케이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부인들이 벌써 다 먹은 줄 알았던 것이다.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는 소파에 얌전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타고 있었다. 부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가운데 집안은 다시 조용하고 평화로워졌다. 그러자 모든 다과회에서 그렇듯이 부인들은 가정부들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마도 부인들은 마음에 드는 가정부를 얻지 못한 모양이다. 다들 자기네 가정부를 못마땅해 하니까 말이다. 부인들은 아예 가정부를 두지 않는 게 낫다면서 차라리 자기 손으로 집안일을 하면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 테니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입을 모았다. 삐삐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부인들이 웬만큼 이야기를 하고 나자 말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집에 말린이라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말린은 발이 동상에 걸렸지만 그것만 빼면 나쁜 점이 없었어요. 딱 하나 귀찮은 일이라면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면 다짜고짜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고함까지 깍깍 질러대면서 말이에요. 아휴, 얼마나 시끄럽게 고함을 질러댔는지 고함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릴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그건 말린이 쾌활한 탓이었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말린을 이해하지 못했죠. 말린이 할머니 댁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할머니를 만나러 오셨거든요. 그때 말린이 달려들어 사모님의 발목을 물자 사모님이 깍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말린은 너무 놀라서 발목을 더 세게 물어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발목에서 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사모님 발목에 꼼짝없이 들러붙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 할머니가 손수 감자 껍질을 벗겼지 뭐예요. 그래도 뭐 결국엔 아주 말끔하게 잘 해결됐어요. 할머니는 끝까지 껍질을 벗긴 거예요. 껍질을 다 벗기고 보니까 순전히 감자 껍질만 남아있지 뭐예요. 껍질만 말이에요. 그 뒤로 목사님 사모님은 다시는 우리 할머니네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농담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말리는 정말로 착하고 명랑했어요. 가끔 성질을 부릴 때도 있었지만요. 한 번은 할머니가 포크로 말린의 귀를 찌르자 말리는 하루 종일 투덜거렸죠. 삐삐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유쾌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양 엄지손가락을 서로 빙빙 돌리며 말했다. 네, 이게 말린의 이야기예요. 부인들은 못 들은 척하면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베르그렌 부인이 말했다. 우리 로사가 깔끔하기만 하다면 계속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앤 돼지처럼 지저분. 그때 삐삐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아우, 그렇다면 말린을 보여주고 싶은걸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말린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고요. 말린이 새까맣게 보이니까 할머니는 이야, 진짜 새까만걸? 흑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건 말린이 때를 너무 안 밀어서 새까맸던 거예요. 말린은 시티호텔 바자회에서 손톱 밑이 새까맣다고 1등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 말린은 정말 지저분했어. 삐삐는 즐겁게 제잘거렸다. 세테르그램 부인이 무서운 눈으로 삐삐를 노려보았다. 글렌버그 부인이 말했다. 글쎄, 이런 일도 있었지 뭐예요? 유전날 저녁에 우리 브리타가 외출을 했는데 글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파란 비단 드레스를 입고 나가버린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삐삐가 말했다. 어머, 정말이에요? 브리타는 말린이랑 아주 똑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무척 아끼는 분홍색 속옷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딱하게도 말린이 그 속옷을 좋아했지 뭐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할머니랑 말린은 그 속옷을 놓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 결국 공평하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입기로 했죠. 하지만 말린은 정말 제멋대로 해요. 이따금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분홍색 속옷을 안 주시면 오늘 으깬 순무 요리는 못 드실 줄 아세요. 그러니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으깬 순무요리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니 속옷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었죠. 말리는 그 속옷을 입자마자 얌전히 부엌에 들어가 순무를 사방에 마구 튀기면서 으깼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알렉산더슨 부인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우리 집 힐다는 뭘 훔치는 것 같아요. 물건이 하나둘 없어지거든요. 말리는 삐삐가 말을 꺼냈지만 세테르그램 부인이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애들은 얼른 방으로 올라가거라. 삐삐가 말했다. 그럴게요. 한마디만 하고요. 말린도 물건을 훔쳤어요. 욕심 많은 까마귀처럼 닥치는 대로 훔쳤죠. 말리는 한밤중에 일어나 훔치곤 했어요. 말리는 훔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대요. 우리 할머니의 피아노를 훔쳐서 자기 옷장 속에 처박아 둔 적도 있다고요. 할머니는 말린이 손재주가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토미와 아니카가 삐삐를 거실에서 끌어내 계단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부인들이 석 잔째 커피를 마실 때 세테르그램 부인이 말했다. 우리 집 엘라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앤 그릇 깨기 선수랍니다. 빨간 머리가 계단 난간 위로 불쑥 나타났다. 삐삐가 말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말린도 그릇을 깨뜨렸는지 궁금하시죠? 말린도 깼어요. 말린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릇 깨는 날까지 따로 정해놓았답니다. 우리 할머니 말로는 그날이 화요일이래요. 화요일 새벽 5시부터 이 훌륭한 가정부가 부엌에서 그릇 깨는 소리가 들렸죠. 말리는 커피잔이나 유리컵 같은 작은 그릇들부터 깨기 시작해서 작은 접시와 보통 접시들을 깨고 마지막에는 우묵한 타원형 접시와 커다란 그릇들을 깼어요. 아침 내내 와장창창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 속이 후련해진다고요. 게다가 말리는 오후에 좀 한가하다 싶으면 작은 망치로 응접실 벽에 걸린 동인도의 골동품 접시들을 깨뜨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수요일마다 새 그릇들을 사오셨죠. 삐삐는 말하고 나서 잽싸게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나 세테르그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세테르그램 부인은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아이들 방에 있는 삐삐한테로 왔다. 삐삐는 그때 토미에게 물구나무 서기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세테르그램 부인이 야단쳤다. 얌전히 있지 못하겠으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삐삐는 놀라서 세테르그램 부인을 쳐다보았다. 삐삐의 두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다. 삐삐가 말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난 얌전해지기는 틀렸나 봐요.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걸요. 앞으로도 절대 얌전해지지 못할 거예요. 그냥 바다에서 지낼 걸 그랬어요. 삐삐는 세테르그램 부인에게 인사하고 토미와 아니카한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부인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삐삐는 비옷을 놓아둔 선반 근처의 복도에 앉아서 부인들이 모자와 외투를 입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삐삐는 슬프게 말했다. 아줌마네 가정부들이 마음에 안 든다니 참 안타깝네요. 아줌마들도 말린 같은 가정부가 있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린만한 가정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상상해보세요. 언젠가 크리스마스에 말린은 돼지 통구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말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린은 요리책을 읽고 돼지고기 통구이를 할 때에는 돼지 귀에 주름진 종이를 꽂고 입에 사과를 물려서 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말린은 돼지 입에 사과를 물려야 한다는 걸 깜빡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말린이 가장 좋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사과를 입에 물고 나타난 모습을 아줌마들도 봤어야 했는데 아니 말린 너 미쳤니? 하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하지만 말린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주름진 종이가 바스락거릴 때까지 귀만 꿈틀거렸죠.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웅얼웅얼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은 손님도 많았지만 말린은 평소처럼 사람들의 다리를 물지도 못했어요. 불쌍한 말린. 말린한테는
그 크리스마스가 별로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부인들은 이제 옷을 다 입고 세테르그램 부인한테 작별 인사를 했다. 삐삐도 세테르그램 부인에게 뛰어와 속삭였다. 얌전히 있지 못해서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부인들을 따라 나갔다. 삐삐와 부인들은 대문 밖에서 헤어졌다. 삐삐는 뒤죽박죽 별장 쪽으로 갔고 부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 부인들이 얼마쯤 갔을 때 누군가가 헉헉대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가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말린이 떠난 뒤에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세요? 말린은 어느 화요일 아침에 찻잔을 딱 12개만 깨더니 곧장 바다로 도망가 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날 손수 그릇을 깨뜨려야 했어요. 가엾은 할머니는 그릇을 깨본 적이 없어서 손에 온통 물집이 생기고 말았죠. 할머니는 다시는 말린을 만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말린같이 훌륭한 가정부를 다시 못 보게 돼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삐삐가 돌아가자 부인들은 발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몇십 미터쯤 갔을 때 멀리서 삐삐가 목이 터져라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말린은 절대로 침대 밑은 쓸지 않았어요.